스피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피어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어가 약 223억 원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만 무려 두 번째 대형 계약인데요. 이제는 누적 수주 금액이 무려 3,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과연 이 하락이 끝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스피어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피어의 조정을 왜 기회로 봐야 하는지, 또 앞으로 스피어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00억 원짜리 수주를 공시한 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사실 이건 단기 급등 이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연속 대형 계약 소식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빠르게 올랐고 그 급등에 올라탄 매물이 발표 타이밍에 쏟아지는 패턴이거든요. 중요한 건 계약의 품질과 지속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릴레이의 연료가 되는 완성형 공급망 구조. 둘째, 합병 1년 만에 3,300억 원을 돌파한 수주 모멘텀. 셋째, 뉴스페이스 시대가 여는 장기 성장 레버리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민간 우주 발사체라는 말 자주 보셨죠?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으로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위성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탐사 프로젝트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병목이 걸리는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로켓 엔진 노즐에 들어가는 특수합금 같은 고신뢰성 소재입니다.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소재는 공급이 느리고 공급사가 한정돼 있어요. 이 공급 병목을 직접 해결하는 회사가 바로 스피어입니다. 그렇다면 스피어는 어떤 회사일까요? 글로벌 우주항공 공급망 통합 솔루션 기업, 영어로 GSCM이에요. 로켓과 위성에 들어가는 고사양 소재를 원소재 발굴부터 최종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미국 글로벌 최정상급 우주발사 업체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합병 완료 1년여 만에 누적 구매 주문 금액이 2억 2,800만 달러, 약 3,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3,300억이라는 숫자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연결되는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완성형 공급망이 만들어내는 수주 연쇄 반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스피어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확보해 원소재 공급 기반을 직접 구축했고 HVM, 트리스,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 등 국내 밀벤더들과 무려 10년 이상의 독점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원소재 조달 리드 타임을 기존 40주에서 80주 걸리던 것을 단 4주에서 12주로 약 90% 가까이 단축했어요. 이 공급망 경쟁력이 뭘 만들까요? 고객사가 추가 발주를 낼 때 다른 공급사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피어는 이번 달 200억 원 계약과 223억 원 계약을 연달아 확보했거든요. 이 공급망 기반이 수주 릴레이를 가능하게 한 스피어만의 독점적 경쟁력이에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주 모멘텀의 가속도입니다. 10년 장기 공급 계약에 명시된 연간 최소 확정 규모는 약 5,500만 달러인데요. 스피어는 합병 후 불과 1년여 만에 이 최소 규모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왜 고객사가 최소 규모 이상을 발주할까요? 고객사 자신의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스피어의 공급 안정성이 현장에서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한번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를 잡으면 이후 추가 발주는 재확인 없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계약 최소값을 넘었다는 건 다음 발주도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뉴스페이스 성장이 만드는 구조적 레버리지입니다. 발사 빈도가 늘수록 로켓 소재 소비량도 함께 늘어나고 위성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발사체 수요도 증가합니다. 스피어는 이 성장 곡선 위에 공급 통합사라는 포지션을 선점한 상태예요. 방산, 에너지, AI 인프라, 석유가스 등 고신뢰성 특수합금이 필요한 인접 산업으로 밸류체인 확장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레이스에 올라탄 선수가 트랙 자체를 계속 넓혀가는 모양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스피어는 대규모 생산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SCM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수주가 늘어날 때 설비 투자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정비 부담이 낮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일반 제조사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것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앞당기는 구조적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공급사가 아닌 스피어이어야 할까요? 핵심은 진입장벽의 층입니다. 특수합금 공급망을 구성하려면 원소재 조달, 밀벤더 네트워크, 품질 문서 완결성까지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이 체계를 단기간에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피어는 이걸 이미 검증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발주가 경쟁 입찰 없이 연결되는 구조가 갖춰진 거예요.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고객 집중도입니다. 현재 수주의 상당 부분이 단일 글로벌 발사업체에 집중돼 있어. 이 고객사의 사업 계획이 변동되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어를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10년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고객사 자체의 사업 확장으로 추가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단기 변동성은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리스크는 우주산업 투자 사이클 둔화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금리 환경이 바뀌면 민간 발사 투자도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뉴스페이스 전환이라는 큰 흐름 자체가 단기 경기 변수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이 성장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완성형 공급망은 원소재부터 납품까지 통합체계가 대규모 연속 수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주 모멘텀은 합병 1년여 만에 누적 3,300억 원을 돌파하며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성장 레버리지는 뉴스페이스와 인접 산업 확장으로 트랙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피어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신규 고객사 확보 여부입니다. 방산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추가 고객이 확보되면 고객 집중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재평가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2026년 하반기 실적 확인입니다. 연속 대형 계약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확인될 때 성장 궤도가 확실한 숫자로 증명됩니다. 오늘 스피어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